우리가 자동차 제원표를 보다 보면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국산차 중 중형급 이하의 대부분은 전륜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후륜구동은 국산에선 주로 스포츠카급이나 대형 세단에 요즘 적용되는 추세고요. 물론 사전적 의미만 보면 전륜은 앞바퀴, 후륜은 뒷바퀴니까 전륜구동은 앞바퀴가 굴러가고 후륜구동은 뒷바퀴가 굴러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체적인 용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 구동 방식에 대한 특징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그간 만든 영상 중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서 만든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즐겁고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전륜구동의 정확한 명칭은 앞 엔진 앞바퀴 굴림입니다. 영어로는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라서 FF라고 불리게 됩니다. 참고로 왜 RF 방식은 없냐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케이스라서 그렇습니다. 이 구동 방식은 국산차 기준 중형차 이하급, 즉 소나타 이하급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구동 방식입니다. 물론 그 윗급인 그랜저, 구형 에쿠스도 전륜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죠.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 포니 엑셀이 앞 엔진 앞바퀴 굴림 구조를 국산차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상 과거 BH 제네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승용 라인업의 후륜구동 자동차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전륜구동 방식은 앞에 엔진이 위치하고 앞바퀴를 동시에 굴리는 구조인데 일단 앞 엔진 후륜구동 자동차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유는 앞 엔진에서 뒤까지 동력을 이어주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실내 공간도 넓게 활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자동차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데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구조가 간단하니 단가도 저렴해져서 차량 가격도 저렴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익 남기기에도 유리하겠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 존재하는데 우선 전륜 타이어의 소모가 빨라집니다. 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앞에 엔진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의 부품들이 몰리게 되니 자연스레 앞이 무거워지고 이 무게를 앞 타이어가 전부 지탱하다 보니 수명이 빨리 닳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따라서 전륜구동 차량들은 주행거리가 쌓이면 타이어를 앞뒤로 위치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 배분이 깨지는 현상은 승차감 측면에서도 후륜구동 차량과 비교했을 때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급 대형 세단들이 후륜구동 방식이나 사륜구동을 채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도 시에 출력을 높이는 데에 제약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전륜구동 차량들은 필연적으로 내가 조향한 각보다 차량이 더 밖으로 나가려는 언더스티어라는 현상이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드라이브 샤프트의 좌우 길이가 달라서 발생하는 토크 스티어라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 증상은 출력이 높은 전륜구동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로 앞에 있는 엔진 부분에 구동계의 대부분 부품이 들어가기에 큰 배기량의 엔진을 집어넣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형급 이하에서 전륜구동 방식이 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 쉐볼레 임팔라 SS처럼 전륜구동 방식에 V8 엔진을 집어넣은 케이스가 있긴 했지만 이 에어리스 엔진은 스몰 블록 OHV라는 캡샤프트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작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엔진들의 크기는 소나타의 2000cc 엔진 크기와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륜구동 차들의 경우 엔진을 앞에서 바라볼 때 가로 방향으로 얹히게 됩니다. 엔진을 가로 배치함으로써 엔진과 트랜스미션 간의 파워트레인 연결 구조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엔진룸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탑승객들의 탑승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륜구동 차들은 가로 배치로 엔진이 얹어져 있으며 이것은 자동차의 본넷만 열어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치만 예외도 있는 법인데 과거 우리가 대우 아카디아로 많이 알고 있던 혼다의 2세대 레전드 차량은 전륜구동임에도 엔진이 세로로 얹혀집니다. 그리고 아우디 쿼트로가 아닌 전륜구동 모델들도 엔진이 세로로 얹혀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FR은 앞 엔진 후륜구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독일차 메이커인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차종에서 흔하게 보이는 구동 방식입니다. 대개 우리가 후륜구동 차를 탄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차량은 FR 방식의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FR 방식의 장점이라면 엔진룸의 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FF 방식 차량의 경우 앞쪽에 엔진룸에 엔진 트랜스미션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습니다. 반면 FR의 경우 엔진룸의 공간 확보에 유리하고 이는 엔진 쪽 정비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불러옵니다. 그리고 FR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동차의 무게 배분이 5대5에 가깝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급차들이 FR 방식을 많이 채택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무게 배분이 잘 나오는 만큼 승차감 측면에서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포츠카들도 가속 시의 안정감 덕분에 FR 방식의 구동계를 많이 채용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 우선 소형차급에서 FR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공간만큼 실내 공간을 희생하게 되기 때문에 실내 거주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나 디퍼렌셜이 추가됨에 따라 무게도 FF 차량 대비 늘어서 연비면에선 불리해집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조작할 경우 리어가 슬라이드 되는 오버스티어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FF 대비 높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그리고 눈길이나 빗길 같은 극단적인 노면 환경에서는 국동충 바퀴의 접지력이 부족해지는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번외로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불리우는 FMR 방식도 있는데, 이건 엔진은 앞에 있지만 엔진의 위치를 앞차 축의 뒤로 최대한 밀어낸 방식을 의미합니다. 스포츠카들에 종종 적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마츠다 MX-5 ND 그리고 혼다 SE1000이 이에 해당하는 차종들입니다. MR은 미드 엔진 후륜 구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엔진이 차체 가운데에 있고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인데, 이때 엔진은 뒷차 축보다 앞에 위치합니다. 특징으로는 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인 엔진이 가운데 위치하기에 차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게 되며 코너링에서 탈출 가속 때 구동 바퀴 접지력이 우수해 밸런스가 좋습니다. 덕분에 레이싱을 표방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적용을 하며 F1 레이스카도 구동 방식은 MR 방식입니다. 단점으로는 엔진이 운전자의 뒤에 위치하기에 4인승 설계가 불가능하고 앞에 하중 부족으로 인해 타이어 그립이 모자라 발생하는 언더스티어가 가끔 나타나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방식은 포르쉐의 박스터, 카이넨이 사용하고 있으며 페라리에서는 GT 라인업이 아닌 퓨어 스포츠카 라인업인 8기통 엔트리 모델들, 즉 296GTB나 과거 458 이탈리아, F430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RR은 뒤 엔진 뒷바퀴 굴림 방식을 의미합니다. 엔진은 뒷차 축보다 더 뒤에 위치하며 마치 FF 방식을 뒤로 전부 몰아넣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가속 시에 트랙션 확보가 엄청 잘 된다는 점인데, 자동차는 필연적으로 가속할 때 하중이 뒤로 쏠립니다. 그와 동시에 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인 엔진이 뒤에 위치하므로 트랙션 확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차의 뒤에 모든 구동계 부품을 몰아넣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덕분에 현대적 자동차에서는 흔히 쓰이는 냉각수를 이용한 수랭식 엔진의 도입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포르쉐의 구형 모델인 911 모델의 코드네임 996 이전의 모델들이 공랭식을 쓰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 포르쉐의 911 차종이 쓰고 있으며 대부분의 버스들은 RR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SUV들이 많이 사용되던 방식이지만 요즘은 고급 대형 세단이나 일반 승용차들에도 많이 적용됩니다. 보통 오프로드를 뛴 SUV들은 파트타임 사륜구동을 많이 적용하고, 도심형이나 일반 세단, 스포츠카들은 풀타임 사륜구동을 적용합니다. 파트타임 사륜구동은 평소에는 이륜으로 움직이다가 운전자가 필요할 때 사륜구동으로 선택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반대로 풀타임 사륜구동은 항상 사륜인 상태로 작동하며 자동차가 때에 따라서 구동 배분을 자유롭게 지정합니다. 사륜구동의 장점은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눈이 올 때 경사도로를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눈이 아니라 비가 오는 상황에도 이륜구동차들보다 안정성이 더 우세합니다. 단점은 사륜구동 특성상 이륜 차동질 대비 무게가 증가하여 더 무거울 수밖에 없으며, 타이어 교체 시에 타이어 내본을 한 번에 교체해야 하며 사이즈 또한 4바퀴 다 같은 사이즈로 맞춰야 하므로 유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UV가 아닌 스포츠카 중에서는 닛산 GT-R 시리즈,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스바루 임프레자 등이 승용차의 사륜구동을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자동차의 대원표를 보다 보면 이 차량은 어떤 구동 방식이구나만을 떠올리셨다면, 이제 각 구동 방식의 특징들도 함께 알아가실 수 있게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